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미국을 연구하고 있는 강성률입니다. 작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년의 국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보여줄 주요 문건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국내 정세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전망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미국 국내 정세를 전망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급망 문제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초래된 급격한 물가 상승 문제가 미 국내적 차원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8월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아프간 철군 가정의 미숙한 처리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내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월 6일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표출된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 국내 정세의 방향과 관련해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는 미 국내 정세의 방향에 영향을 초래하게 될 핵심 변수입니다. 미 행정부 집권 1기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경우 통상 야당이 이기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수세적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 추진에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아가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도 고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견고히 유지될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에 실시된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7,400만 표를 상회하는 역대 2위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공화당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전망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평가하면서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대내외적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추진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비대칭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적 협력 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제도의 영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련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국민 전체를 위한 대외경제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담보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가안보 전략의 내용을 국방 전략의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한 미 국방 조직의 노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에 공개된 국방 전략서를 재평가하면서 새로운 국방 전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초반에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과 미사일 방어 전략 등 억제 전략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전략은 이전 행정부의 국방 전략과 일정 부분 연속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연속성의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된 방향성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력을 미 국가안보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차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이 외교력을 등한시하면서 군사력에 과도하게 의존한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억제 전략의 차별성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제력을 미 국방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핵 선제 불사용의 원칙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사용의 목표를 핵무기 공격의 억제와 격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전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 전략의 측면에서는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경쟁국들의 반접근 지역 거부 체계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전 개념 혁신의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해, 공, 우주, 사이버 등 전 영역의 군사적 능력을 동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전 영역 작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영역 작전을 위한 합동 전투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력 운용에 지속 투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가 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국내 정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적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 공백이 우리의 안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들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경쟁과 협력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에 따라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러시아 정책에도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 전반에서 협력 요인보다 갈등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과 협력적 관계 구축에 가시적 진전이 없게 된다면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것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올해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역시 미중 갈등 구도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정세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를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실무 협상 중심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진전과 제재 해제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공식화될 경우 정전협정 체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공세에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북한은 제재와 이중기준 등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국의 안보 정세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